자, 오늘은 접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도 언제 처음 접선을 배웠어요? 중학교 때 배우셨어요. 중학교 때는 우리가 무엇으로 배웠냐면 원과 한 점에서 만나는 직선을 우리는 접선이라고 배우셨어요. 그쵸? 왜냐하면 한 원과 직선 사이의 관계, 위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만나지 않는다, 한 점에서 만난다,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하고 한 점에서 만날 때는 우리가 접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의 접선의 정의가 약하다, 즉 엄밀하지 않다라는 게 발레를 등장을 시키기 때문이죠. 우리는 2차 곡선에 대해서 배우게 됨으로써 발레가 등장을 하는데 이런 2차 곡선을 이야기를 할 때 이런 빨간색은 분명히 한 점에서 만나요.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이 빨간색은 접선이 아니다라는 거죠. 접선이 아니다, 한 점에서 만나는 것이 당연히 정의로서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 우리는 다시 정의를 배우게 됩니다. 고등학교 때는 그래서 곡선과 스치듯이 만나면서 어떤 점에서 만나냐? 한 점에서만 만나면 우리는 접선이다 라는 거죠. 즉 이 빨간색 점에서 관통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접선이라 하지 않지만 이렇게 스치듯이 만나게 되면 요 녹색은 접선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하면서 고등학교 1학년 때의 접선의 정의는 다음과 같이 바뀝니다. 하지만 다시 발레가 등장을 하게 되어 어떤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는 발레를 이야기를 할 수 있냐면 선생님들은 절대값 함수에 대해서 배우게 돼요. 그쵸? 절대값 함수를 가지고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 점에서는 분명히 한 점에서 스치듯이 만나기는 하지만 이 빨간색이 접선이 아니라는 건 알 수 있어요. 즉 발레가 등장함으로써 정의의 모순됨을 찾아낼 수 있었다. 그 다음에요. 우리는 3차 함수를 배우게 돼요. y = x 세제곱이라는 3차 함수를 배우게 되는데 이 3차 함수에 x = 0에서의 접선은 이렇게 만나요. 즉 스치듯이 만나지 않고 관통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접선이다 라는 거예요. 그쵸? 또 이런 그래프를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3차 함수의 그래프인데 요 점에서는 그래요. 스치듯이 만나기는 해요. 스치듯이 만나서 접선은 접선인데 곡선과 그렇죠. 두 점에서 만난다. 즉 한 점에서 만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해서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우리가 접선의 정의가 바뀌어서 무엇이다? 할선의 극한으로 배우게 된다라는 거예요. 할선의 극한은 우리는 고등학교에서 배운 것으로서 대학교까지 가지고 옵니다. 할선의 극한은 우리 수식적으로 정의를 가져오도록 할게요. 함수가 정의역 D에서 정의가 되고 우리가 공역을 R이라고 할게요. 그렇다면 우리가 접선을 이야기할 때 그 곡선 위에 있는 한 점에서 이야기를 하죠. 그 곡선 위에 있는 한 점에 대하여 정역에 있는 점이니까 FA가 정의가 돼 있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라고 접선을 정의하냐면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할선의 극한은 이 점에서의 접선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어떻게 접선을 이야기를 하게 됐느냐? 할선이에요. 얘가. 할선이죠? 얘도 할선이에요. 할선이 점점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끔 하는 극한 개념이 들어간다. 즉 A라는 점에서 A라는 점으로부터 가까이 갈 때의 극한 값을 이야기한다라고 해서 X가 A로 가까이 갈 때 X-, 즉 X의 변화량에 따른 Y의 변화량의 값이 존재한다라면 그 값으로 우리는 무엇을 이야기한다? 그렇죠. 기울기가 M이고 A, FA를 지나는 직선을 이야기할 수 있고 그 직선을 가리켜서 우리는 무엇이라 이야기를 하겠다? 접선이라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할선의 극한의 정의입니다. 선생님들. 자, 고등학교 정의에서의 할선의 극한이 대학교에 가서 바뀌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 접선의 개념을 좀 확장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와 같은 곡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곡선이네요, 선생님들. 이 점에서 A라는 X = A라는 점에서의 접선은 어떻게 될까요? 고등학교 개념에 있어서는 이 점에서는 접선이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할선의 극한의 개념을 본다라면 얘 할선이죠? 얘도 할선이에요. 그쵸? 얘도 할선이에요. 할선이 점점 가까이 갔을 때 어떻게 돼요? 그 할선은 얘로 가까이 가겠죠. 녹색이 될 거예요. 물론 이 할선은 동시에 이쪽으로 갈 때의 할선과 이쪽으로 갈 때의 할선은 다를 거예요.
맞나요? 즉 x는 a에서의 요 형태의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지만 우극한과 좌극한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a보다 크면서 가까이 갈 때의 극한과 그렇죠? x가 a보다 작으면서 가까이 갈 때 x의 변화량에 따른 y의 변화량의 값이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극한이 존재하지는 않을 거예요. 극한이 존재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녹색으로서 우리가 무엇을 얘기를 할 수 있다? 접선을 얘기할 수 있다. 라는 게 대학교에서 확장된 개념이에요. 즉 x는 a에서 a, f, a를 지나면서 즉 이것에서의 어떤 접선이라고 하냐면 접선은 접선인데 구분을 지어야겠죠? 뭐냐? 수직적 접선이라고 합니다. 즉 vertical tangent line이라고 해요. 여기서의 수직적이라는 건 x축의 수직인 거예요. 선생님들, 그러면 y축의 수직인 경우는 무엇일까요? y축의 수직인 것은 이미 기울기가 m이 0인 경우죠. 그것이 y축의 수직, 즉 x축의 평행인 거니까 m = 0인 경우는 우리는 수평적 수직이라고 합니다. 접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horizontal tangent line이라고 하죠. 자, 개념이 고등학교 때는 1번에서만 국한이 돼서 끝났다라면 이제는 2번까지 확장해서 우리는 수평적인 접선이냐 수직적인 접선이냐에 따른 이야기까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괜찮을까요? 오케이.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이야기를 할 수 있냐면 고등학교 때까지는 미분 가능하면 접선이 존재합니다. 접선이 존재하면 미분 가능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 두 번째 개념으로서 무엇을 얘기할 수 있냐면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이런 그래프는 어디에서 미분 불능이에요? 이 점에서 미분 불능이잖아요. 즉 극한이 존재하지 않잖아요. 하지만 접선은 존재한다라는 거죠. 해서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접선이 존재한다라고 할 수 있지만 접선이 존재한다라고 해서 그 점에서 미분 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자, 우리는 정의역에 있는 어떠한 점에서 이야기를 하는 건 맞지만 이제는 이 점이 그냥 점이 아니에요. 이런 점일 때만 우리는 접선을 이야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집접점입니다. accumulated point라고도 하지만 우리는 limit point라는 걸로만 얘기를 할게요. 어떤 것을 정의로 하느냐? 집접점이라는 것은 isolated 이렇게 고립된 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수학적으로 고립됐다라는 건 의미가 뭐냐면 이 A라는 점을 중심으로 근방을 잡았을 때 그 정역에 있는 원소가 아무것도 없으면 하나라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면 고립점이에요. 하지만 이 A라는 점을 제외하고도 정역에 있는 원소가 존재한다라면 집접점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수학적으로 표현을 한다라면 임의의 양의 입실론에 대해서 A의 점을 중심으로 하는 근방을 이야기할 수 있죠. 그쵸? 그 근방에 A라는 점을 뺐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원소가 존재하느냐면 그렇죠. 정역에 있는 원소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임의의 입실론에서 아무리 크게 잡아도 아무리 작게 잡아도 교점이 존재한다라면 우리는 그때 점 x는 a를 집접점이라고 한다. 그러면 접선은 정역에 있는 원소에 대해서 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즉 이런 그래프가 있는데 이렇게 점이 주어진 이게 정역의 원소일 수도 있잖아요. 그쵸? 이런 원소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는다. 접선은. 해서 정리를 하면 접선은 어디에서만 이야기하겠다. 함수의 정의역에 집접점에서만 다루겠다라는 거예요. 해서 집접점이 아니면 우리는 그 점에서의 접선은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고 정의역이 이산집합인 경우 즉 자연수 집합이거나 이런 경우에서는 당연히 집접점이 없겠죠. 자연수 집합에 있어서는 집접점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아무리 그 함수가 연속이라 하더라도 즉 디스크라이트한 셋에서는 우리가 연속성은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접선의 존재성은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하자면 우리 앞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어떤 점에서의 미분 가능성과 어떤 점에서의 접선의 존재성에 대해서는 필충 관계가 이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즉 방금 보였던 것처럼 그 점에서의 미분 가능하다라고 하면 그 점에서의 탄젠트 라인이 존재한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점에서의 탄젠트 라인이 존재한다라고 해서 그 점에서 미분 가능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그 예시가 수직적인 접선에 따라서 우리가 발레를 제시할 수 있으니까요. 자, 이제는 폴라 커브에 대한 접선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폴라 커브가 이렇게 주어진다고 보도록 할게요. R equal F 스타라고 표현을 하도록 할게요. 물론 XY 플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X는 R 코사인 세타였고 Y는 R 사인 세타였죠. 자, 우리 R이 뭘로 주어졌기 때문에 세타에 관련돼서 주어졌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고 얘는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네요. 자, 우리 접선이 뭐예요, 선생님들? 접선이 할선의 극한이었고 우리 접선의 기울기 개념이 결국에는 x의 변화량에 따른 y의 변화량이었기 때문에 dy, dx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때 이제 변수가 r과 세타인 거고 세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선생님들 이미 연쇄 법칙에 따라서 dy, dx라는 것은 dy, d세타 곱하기 d세타, dx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쵸? 그 다음에요. 우리 역함수의 미분법에 의해서 얘는 dy, d세타를 뭘로 나눈 것? dx, d세타로 나눈 것과 같습니다. 자, dy, d세타라는 건 무엇이에요? y를 세타에 관해서 변화율을 보겠다라는 거죠. y를 세타에 관한 변화율을 보겠다. 즉, y를 세타에 관해서 미분을 하면 되는 거겠죠. 이렇게 되는 거겠네요. 맞나요? 자, 얘는요, x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기를 세타에 어떻게 의존적이냐. 즉, x를 세타에 관해서 미분하겠다. 얘가 되겠네요. 우리 곱함수에 대한 미분 알고 있습니다. 앞에 거 미분 곱하기 뒤에 거 미분이죠. 그 다음에요. 얘도 앞에 거 미분 곱하기 뒤에 거 미분이 되겠네요. 코사인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나오니까요. 즉 dy, dx라는 것은 극좌표계에서는 얘와 관련이 된다라는 것까지는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이제는 접선을 이야기를 하는데 앞서 이야기를 한 것처럼 뭐 x축의 평행인 경우에 접선은 우리는 수평적 접선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x축의 수직적인 접선은 우리는 수직적 접선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그 두 가지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즉, 첫 번째 dx, d세타는 0이 아닌데 dy, d세타는 0인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dy, d세타가 0이라는 건 무엇을 의미해요? y에 관해서 변화율이 없다라는 거예요. y에 관해서 변화율이 없다라는 것은 y 꼴 0이라는 직선과 접선이 평행하다라는 거죠. 평행이라는 기호예요. 즉 y 꼴 0은 뭔데? x축이잖아요. 즉 dy, d세트가 0이다 라고 하면 우리는 호리즌탈 탄젠트 라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쵸? 즉 접선이 수평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이번에는 dx, d세타가 0이고요. dy, d세타가 0이 아닌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 뜻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dx, d세타가 0이다. 즉 x에 관해서는 변화율이 없다. 관련성이 없다. 세타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어서 접선이 누구와 그쵸? x 이꼴 0과 평행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고 x 이꼴 0은 뭔데? y축이잖아요. 그쵸? y축과 평행하다는 건 x축의 수직적이다 라고 해서 그쵸? 버티컬 탄젠트 라인을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접선이 수직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동시에 다 0일 수가 있을 거야. 즉 특정한 값에서 즉 세타가 세타 제로에서 dx, d세타의 변화율이 0인 경우와 dy, d세타 또한 그 세타 제로에서 0인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쵸? 얘는 x가 y가 각각 세타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라고 할 수 없어요. 그 특정 값에서의 값이 그 극한값이기 때문에요. 따라서 우리는 접선이 뭐였는데요, 선생님들? 우리 xy 평면에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dy, dx가 접선의 기울기예요. 얘를 뭘로? 세타 제로에서의
기울기를 구하는 거니까 극한값으로 할선의 극한이기 때문에 극한값으로 보겠다라는 거죠. 세타가 세타 제로로 가까이 갈 때 누구의 선생님들? dy, d세타를 누구로 나눈? dx, d세타로 나눈 것으로서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쵸? 그런데 선생님들 방금 뭐가 전제 조건이었어요? 얘가 세타는 제로에서 0이래요. 얘가 세타는 제로에서 0이래요. 무슨 꼴? 0분의 0 꼴이네요. 0분의 0 꼴 뭘 적용을 하자? 로피탈을 적용을 해서 블라블라 정리를 해주면 되는 거죠. 선생님 dy dx세타가 무엇인데 얘를 적용을 해주나요? dy dx세타 우리 무엇으로 구분을 해줬나요? 얘 구했었잖아요 선생님들. 얘 여기 이렇게 구했네요 선생님. 얘네요. 세타가 세타 제로 가까이 갈 때 누구의 극한을 구하면 된다? 이 극한을 구해서 계산을 통해서 접선을 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요. 특별히 이런 경우가 있을 것 같네요. 어떤 경우냐면 네 번째 R equal F 세타라는 곡선이 세타 제로라는 그 특수각에서 특별한 그 자리에서 뭘 지났냐면 원점을 지날 때. 즉 무슨 소리냐? F 세타 제로. 지금 얘가 R이라고 했잖아요. 얘가 R 값이 0일 때. 즉 세타 제로가 어떤 값이든 상관없이 얘는 극점을 지날 거예요. 그쵸? 그렇지만 얘가 0이 아닐 때는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얘도 마찬가지로 무엇을 구하면 된다? 접선의 기울기 dy, dx를 구해야 된다. 그런데 그 점이 특정하게 어느 점에서 아까는 세타만 세타 제로인 경우인데 얘는 R이 0이면서 세타가 세타 제로인 경우에 있어서 그러면 R이 0이래요 선생님들. dy dx가 뭐였는데 선생님들 요거였잖아요. 아까 요거였어요 선생님들. 이었어요. 그런데 df 세타 제로가 얼마니까? 얘 0이고 얘 0이네요. 맞나요? 그래서 얘는 f 프라임 세타 사인 세타를 f 프라임 세타 코사인 세타로 나눈 것에 세타 대신에 세타 제로를 값을 넣어준 즉 얘는 어차피 0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눌 수 있어서 탄젠트 세타 제로 값으로 기울기를 구할 수 있겠네요. 해서 이런 경우에 있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타 콤마 세타 제로의 슬러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울기가 세타 제로 제로 콤마 세타 제로에서의 기울기라고 얘기를 하지 얘를 원점에서의 기울기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야겠죠. 원래 폴라 커브가 오리진에서 한 번 이상 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원점이란 개념이 아니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예시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들, 자, 극방 정식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세타가 3분의 파이에 대응하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여라. 그렇다 하면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dy, dx예요. 어느 점에서 세타가 3분의 파이라는 점에서요. 그러면 얘는 앞서 한 것처럼 dy, dx라는 것은 이렇게 표현이 됐었죠. dr, d세타의 사인 세타 플러스 r 코사인 세타를 뭘로 나눴느냐? dr, d세타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r 사인 세타. 세타가 얼마일 때? 3분의 파이일 때예요. 선생님, dr, d세타 아까 얘기 안 했는데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r equal f 세타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dr, d세타라는 것은 뭐예요, 선생님들? 그렇죠. f 프라임 세타인 거죠. 결국은 f 프라임 쓴 거예요, 선생님들. 그렇다면 얘는 r을 세타에 관해서 미분했더니 1 플러스 사인 세타를 세타에서 미분하면 그렇죠. 코사인 세타가 되네요. 그쵸? 그 다음에 r은 1 플러스 사인 세타니까 그냥 집어넣고 있는 것 뿐이에요, 선생님들. 그 다음에 dr, d세타 다시 코사인 세타인 거고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1 플러스 사인 세타의 사인 세타를 어디에다가 세타 대신에 세타 제로인 얼마 3분의 파이인 특수각을 집어넣어주게 되면 된다라는 거죠. 집어넣어주면 요거 정리해볼까요? 즉 코사인 세타의 1 플러스 2 사인 세타가 되겠고요. 분자는요. 분모는 1 플러스 사인 세타의 1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되어서 세타 대신에 3분의 파이를 집어넣으면 된다.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1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즉 극방정식 이 곡선에서의 요 점 위에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라는 거죠. 우리 수업 시간에 같이 그렸네요. 이렇게 생긴 카디오이드의 하나의 형태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렇다면 방금 구한 거는 뭐였냐면 뭐예요, 선생님들? 세타 이꼴 3분의 파이에서의
그 점 위를 이야기를 한다면 요 녹색 점에서의 접선인 거고, 이 녹색 점에서의 접선은 요런 파랭이가 나오겠네요. 그쵸? 그러면 이 파랭이 접선은 무엇을 기울기를 얼마로 갖고 마이너스 1을 갖고 어떤 점을 지나는 1 플러스 2분의 루트 3, 3분의 파이를 지나는 직선을 이야기를 하겠네요. 그쵸? 자, 이제는 수평적 접선과 수직적 접선을 구해보도록 할게요. 수평적 접선이라는 것은 X축의 평행이었어요. X축은 직선의 방정식으로 Y꼴 0이기 때문에 Y값의 변화가 없다라는 거죠. 어떤 Y값의 변화가 없다라는 것, 세타에 의존적으로 변화하지 않는다. 즉, dy, d세타가 0이다. 외우지 마세요. 선생님들 의미적으로 기억을 하시면 좋습니다. 이해를 전제로. 따라서 dy, d세타가 0인 경우를 찾아야겠네요. dy, d세타가 0인 경우에 있어서의 접점을 찾아야 된다라면 dy, d세타는 결국에는 y를 세타에 대해서 미분을 하는 거고, y가 무엇인데요, 선생님들? 아까 우리 구했었네요. x 이꼴 r 코사인 세타이고 y 이꼴 r 사인 세타인데 r 값이 얼마니까? 1 플러스 사인 세타이니까 y라는 것은 1 플러스 사인 세타에 사인 세타를 미분하는 거니까 얼마다? 코사인 세타에 1 플러스 2 사인 세타를 하고 얼마? 얘가 0이 되는 점을 찾아야겠네요. 그 뜻은 코사인 세타가 0 또는 뭐가 1 플러스 사인 세타가 0인 경우가 되겠네요. 따라서 세타 얼마? 2분의 파이거나 2분의 3파이가 나올 테고요. 코사인 세타는 0에서요. 또는 뭐가 나와요? 세타가 6분의 7파이거나 6분의 11파이가 나오겠네요. 어디서? 1 플러스 2 사인 세타가 0인 경우에 있어서요. 그쵸?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버티컬에 있어서의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것은 버티컬이라는 건 X축의 수직이라는 거고, 그것은 Y축과 평행이라는 거고, Y축은 직선의 방정식으로 X 이꼴 0이니까 세타라는 놈이 X의 변화량에 영향을 주지 않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dx, d세타가 0인 경우를 구하기 위해서 X는 R 이꼴 코사인이고 R은 1 플러스 사인 세타의 코사인 세타였잖아요. 그것을 세타로 미분해 주게 되면 곱의 미분 방정식에 통해서 얘가 되겠죠. 아까 우리 구했어요, 선생님들. 얘가 되겠고, 얘가 0인 세타를 찾자. 따라서 사인 세타, 1 플러스 사인 세타가 0이니까 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1이 되거나 1 마이너스 2 사인 세타가 0이 되어야 되니까 사인 세타가 2분의 1이 되는 세타를 찾으면 첫 번째에선 세타 얼마? 2분의 3파이가 나오겠고요. 두 번째에서는 세타가 6분의 파이와 6분의 5파이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제가 수평적 접점이 이겁니다. 수직적 접점이 이거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은 이유가 우리 아까 무엇이 있었어요? 동시에 dy, d세타가 어떤 특정한 세타 제로에서 0인 경우가 있으면 뭘 해줘야 된다? 직접 계산을 해줘야 된다? 존재하네요. 즉, 세타가 2분의 3파일 때는 dy, d세타도 0이고 dx, d세타도 0이기 때문에 이 점에 있어서는 계산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선생님들. 해서 세 번째 뭘 따져줘야 되느냐면 세타가 얼마일 때 2분의 3파일 때는 누구도 dy, d세타도 무엇이었고요, 선생님들? 0이었고요. dx, d세타도 세타가 2분의 3파일 때는 얼마였기 때문에 0이었기 때문에 뭘 체킹해야 된다? 극한을 체킹해야 된다 해서 세타가 2분의 3파이 보다 작으면서 가까이 갈 때의 dy, dx가 얼마일 것이냐 라고 따져줘야 된다는 거죠. dy, dx 아까 구했었어요, 선생님들. 세타가 2분의 3파이보다 작으면서 가까이 갈 때 아까 우리 dy, dx 정의한 거 보시면 얘였어요. 예, 1 플러스 사인 세타, 1 마이너스 2 사인 세타. 그쵸? 그런데 얘는 다시 보면 세타가 2분의 3파이보다 작으면서 2분의 3파이로 가까이 갈 때 1 플러스 2 사인 세타를 1 마이너스 2 사인 세타로 나눈 것과 리미트 세타가 2분의 3파이보다 작으면서 가까이 갈 때 1 플러스 사인 세타분의 코사인 세타에 나눈 것의 곱으로 표현될 거예요. 왜 구분을 지었냐고요, 선생님들? 얘는 2분의 3파이를 집어넣어도 0이 아니에요. 분자분모가. 하지만 얘는 뭐예요? 0분의 0꼴이네요. 그쵸? 누가 0분의 0꼴이다, 선생님들? 두 번째만 0분의 0꼴이고 얘는 0분의 0꼴이 아니에요. 즉, 첫 번째에 있어서의 극한값을 그냥 대입하면 나온다. 얼마? 마이너스 3분의 1이 나오네요. 그쵸? 그런데 두 번째는 뭐기 때문에 0분의 0꼴이기 때문에 무엇을 적용해야 된다? 로피탈 정리를 적용을 한다. 해서 세타가 2분의 3파이보다 작으면서 가까이 갈 때 로피탈 정리에 의해서 한 번씩
미분을 해주게 되면 얘가 되겠고 얘는 어디로 가니까 무한대로 가니까 무한대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선생님들 마찬가지로 리미트 세타가 2분의 3파이보다 크면서 가까이 갈 때 dy dx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 직접 체크해 보시면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나오게 될 거예요. 따라서 얘는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번에 의해서 무엇이라 얘기할 수 있다. r, 세타인 0,2분의 3파이에서는 무엇하다. 무한대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가 나오니까 무슨 접선? 그쵸. 수직 접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오케이? 해서 우리는 최종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다? 1번과 2번에 의해서 호리진탈 탄젠트 라인 어디에서 r, 세타라는 극좌표로 표현하면 2, 호리진탈 이거 구했잖아. 얘와 얘인 경우가 되겠죠. 즉 2,2분의 파이와 r 값 대입시킬 수 있을 거야. 1 플러스 사인 세타가 r이니까요. 2분의 1, 6분의 7 파이와 2분의 1, 6분의 11 파이가 되겠고요. 그쵸? 버티컬은요. 버티컬 탄젠트 라인은 방금 요거와 요거에 있어서의 버티컬이었으니까 어느 점에서의 버티컬이다? 얘와 얘에서는 버티컬일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우리는 더 구할 수 있었다. 여기에서도 수직적이다 라는 걸 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얼마가 더 있다? 그렇죠. 얘가 더 있다 라는 거죠. 맞나요, 선생님들? 그러면 이 그래프가 뭐였는데 요거였어요. 그러면 어느 점에서 수직적 접선이었느냐? 여기에서 수직적 접선. 그쵸? 그 다음에 여기에서 수직적 접선. 그 다음에 여기서 수직적 접선이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어디서 수평적 접선이라고요? 여기서의 수평적 접선, 여기에서의 수평적 접선, 여기에서의 수평적 접선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였죠. 그쵸? 3개의 수평적 접선과 3개의 수직적 접선을 우리는 찾아낼 수 있습니다.